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몇 가지 국내외 소식을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북부 지역의 주민들 반발 때문에 대북 B라는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확성기 방송으로 그게 대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쪽에서 계속 풍선을 보내고 있어요. 예. 자, 그게 이제 5월 달에 우리 남쪽에서 B라가를 보내면서 시작된 일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뭐 미국, 북한도 그것을 뭐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죠 이미.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본격적인 절차를 밟았고 계속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원인 제공자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한반도에 5월 달부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정치적 위기랑 딱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에 이 보호막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언뜻 봐서는 뭐 확성기 방송이고 북한에서는 뭐 풍선 보내는 건데 이것이 무기로 바뀌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은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세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으며 위험하다. 특히나 지금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을 계속 관리 감독해오던 바이든이 유명무실해졌잖아요. 뭐 저기 뭐라고 할까? 레임덕도 그런 레임덕이 없죠. 거의 산송장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가운데 트럼프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강하게 친북 정책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윤석열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와중에 B라 보내고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한다. 제발 포탄 한 발 쏴다오. 이것을 탈출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돼요. 네, 자 그런 거 이야기 좀 하고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그걸 좀 뭐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맥락은 다 있죠 서로 간에. 자, 말씀드린 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을 또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보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자.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전단이 계속 온다. 전단을 보내는, 죄송합니다. 북한이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뭔가 지금? 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이제 앞뒤에 관계까지 헷갈려요. 이게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짜증스럽다. 이 단계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오물풍선의 대응 수위 높여.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사는 우리 쪽에서 먼저 출발했죠. 지난 5월 달부터. 자, 이게 보면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위에는 이제 재미삼아 만든 뉴스라고 봅니다. 장윤정이 원래 틀면서 탈출하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가동, 오물풍선 중단 때까지 이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위기를 몰아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삐라를 강화도에서 삐라를 5월 달에 먼저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우리는 확성기 방송까지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도단이죠? 오물풍선 중단 때까지. 우린 처음에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자, 이러면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북한아, 제발 우리 확성기에다가 옛날에 북한에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예전에 확성기 방송할 때 제발 내가 포탄으로 공격하겠다. 더 하면. 뭐 당연히 사정관이 다 있는 거죠. 사정관에 다 들어가죠. 아무리 큰 대형 스피커지만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포탄이 끝까지 안 날라오겠습니까? 당연히 날라오고도 넉넉하게 남지요. 자, 이런 것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현재 긴장 고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북한 오물풍선에 맞서 한국군 확성기 방송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인을 초래해놓고 상대방이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핑계 삼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더 공격적인 제스처를 더 강하게 취한다. 출발은 어디서 했는데 우리가 해놓고. 자,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싸우고 싶다. 제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싶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나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워. 트럼프가 들어오면 김정은과 바로 악수하러 갈 것 같아.
나한테 남은, 그럼 난 죽음이야.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이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한 번 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24년 5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두 달 전에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띄워보내는 것으로 이 일은 다 시작된 겁니다. 이 시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현재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현재는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인과관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죠. 왜곡시키고 있죠. 흐릿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는 분명히 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제발 때려달라. 그걸 핑계 삼아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죠. 간접증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오늘 봤는데 7월 15일자로 모닝 컨설트 뭐 22개국 지도자 국정 지지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윤석열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모닝 컨설트 만만한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손꼽히는 이런 조사기관입니다. 미국 유수의 언론들과 중요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 데이터는 자신들이 이들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공을 들인 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희보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국가들 말입니다. 국가 내 너희들 자체 조사하고 우리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 누가 더 맞는 건지. 너희는 너희 나라 안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 나는 아니야. 객관적으로 해. 두고 보자 누가 맞는지. 이런 걸 걸고 이런 뒤에 내색을 보여주면서 일주일마다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낮아요. 16%. 드디어 공동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기시다와 16%. 이웃나라끼리 사이 좋죠. 둘이 관계 개선했더니 둘 다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16%. 거기다가 이 기시다의 지지율을 보면은 일본 사람의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난 잘 모르겠다가 16%나 돼요. 지지율과 똑같아요. 그래서 싫다라고 딱 적극적으로 표현한 건 68%밖에 안 돼요. 8%밖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해요. 이거 보시면은 중간계층, 난 잘 모르겠다로 답한 데가 5%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조 바이든부터 밑에까지 쭉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서 5%면 제일 낮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끈해요. 일본 사람들은 16% 제일 많아요. 벨기에랑 동률이에요. 국민성이 드러나죠 여기서. 자, 그런 덕택에 싫어요는 1등이에요. 78%로. 예, 이러면 꼴등이에요 지금. 지지율은 16%로 동률이지만 싫어요는 기시다보다 10%나 더 많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 뭐 여러 가지 청문회나 또 뭐죠? 탄핵 안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이 정권의 주인공은 김건희다. 윤석열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고 김건희의 머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이 다시 국민의힘 대표가 됐죠. 김건희는 우리나라 검사들을 그녀의 징검다리로 삼고 있다. 자, 여러분이 김건희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정권 재창출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 한동훈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는 소모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감이 든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탈출구는 뭐냐?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뒤섞어야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해줘야 된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때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겠느냐? 절대 안 놔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대북 긴장 고조다. 미국의 싫어한다는 부담을 안고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은 그거는 실제로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적인 상황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공통점도 이게 들어있어요.
남한 핵무장 반대, 군사적 긴장구조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이걸 통해서 큰 반전을 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이 풍선 보낸다, 우리가 확성기 방송한다, 총소리 한 방 안 들리지만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뒤에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관심이 지금 권력 교체기를 통해서 느슨해지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사단이 날 수 있다. 저는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네. 자, 이거 스푸트니크 뉴스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미국 수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는 방식이 강압에 의한 것 같다. 이런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뒤에 핵심은 제가 뭐 요즘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바마가 언론에 노출되면서까지 강공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와 펠로시가 바이든을 몰아냈다. 이거는 미국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 실세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를 미느냐? 이 오바마와 펠로시는 해리스를 밀지도 않아요. 트럼프가 반드시 돼서는 안 돼요. 오바마와 펠로시는 민주당의 지도부죠. 둘이 힘을 합쳤으니까. 그들은 해리스도 부족하다. 트럼프를 무조건 무찔러야 된다. 새로운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오락가락하니까 강압에 가까운 압박을 넣어서 그를 몰아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바이든이 아주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시기에 트럼프와 대선 토론을 한 것도 민주당의 작품이다. 이런 실세들의 작품이다. 라는 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그런 기록이 보여요. 바이든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오바마 측의 이야기가. 그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번엔 확실히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아주 이런 시기에 대선 토론회, 1차 대선 토론을 개최함으로써 바이든의 실상, 이때까지 숨겨왔던 백악관이 그것을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섬처럼 돼 있다. 가족 외에는 믿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딥스테이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4년 기다리면 50% 지금 역대급으로 봤을 때 공화당 출신, 민주당 출신 50%도 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리듬이 아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바이든도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바이든은 기존의 정책을 그의 노쇠함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전 세계적인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어서 제거하는 거지만 그게 1차적 목표고 2차적으로는 트럼프, 그다음에 미국을 이때까지 지탱해 왔던 그 세력들이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바마와 펠로시가. 그리고 이 말을 트럼프가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후보의 입장에서 후보라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쉽겠습니까? 바이든을 대체하는 해리스나 아니면 지금 오바마나 펠로시가 이야기하는 제3의 후보가 더 쉽겠습니까? 바이든이 제일 쉽죠. 트럼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와 펠로시가 바이든을 몰아냈다. 나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은 그의 1번 관심사가 자당의 후보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이제 대선 경쟁에서는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이든한테다가 대통령직도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전에 트럼프 입장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서 되게 반대되는 트럼프의 이해에 반하는 발언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해리스가 대통령직으로 100%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녀가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떤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는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해관계에 반대돼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타당한가? 아니에요. 즉 이거는 지금 마이크 존슨은 오바마와 펠로시와 의견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아닌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더 봄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화당에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먹기 하는 일본의 자민당 같은 자민당 내에 있는 자민당 소속 계파 두 개, 민주계파, 공화계파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치가. 그래서 나눠먹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려고 한다. 그럼 지난 250년간 계속 누적되어 왔던 쌓여왔던 그 관행, 그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됐죠. 이미 그것이 깨질 수 있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 위기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버스에서 보도한 건데 하루가 안 됐어요. 24시간이 안 됐는데 제가 이 자료 취합할 때 조회수가 104만 명이나 돼요. 이런 마이클 존슨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미국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트럼프의 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화당의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이 자당의 트럼프한테 불리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이게 국회의장으로서 우리말로 해서 하원 의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하고 주간 브리핑을 할 때 공화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국회의장으로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원 의장으로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성 있는 발언이고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인다. 오바마가 급하게 뒤에서 조정만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쿠에서 나와서 언론에 몇 번이나 데뷔를 하면서 오바마 얼굴이 엄청나게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해외 언론을 보면은 같다. 첫 번째 목적은 바이든을 낙마, 두 번째 목적은 트럼프 낙마다. 짧은 기간 내에 그걸 해야 된다 지금. 자, 11월 초가 선거기 때문에 지금 7월달 달갔죠. 8, 9, 10,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만에 뒤집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트럼프가 싫다는 거예요, 공화당도.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건 호주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게 번역을 좀 방송용으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는데 오바마가 말하기를 지금 이제 오바마가 문제가 뭐냐면 펠로시도 같아요.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가 민주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고 공화당도 힘을 같이 보태고 있는 상황이에요. 희한하게도 이런 상황 너무나 이상하지요. 그래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후보를 발굴해야 된다. 그 후보군 중에는 그의 마누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셸 오바마. 이거는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트럼프가 해리스가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녀는 dumb as a rock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돌멩이처럼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돌대가리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 그걸 지금 오바마가 이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예. 이거를 호주 언론에서 짜집기를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왜냐 오바마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돌대가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해리스로는 트럼프한테 택도 없다. 그 택도 없다는 표현을 트럼프는 dumb as a rock이라고 돌대가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의미상으로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자, 이게 스푸트니크 뉴스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트럼프의 위력이라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협상 의지를 보여. 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협상 의지가 옛날부터 있었죠. 미국에 대리전을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50만, 60만이 죽어나갔는데 수백만 명이 주변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얼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어차피 거기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랑 결이 안 맞는 지역이었거든요.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래서 빨리 추스리고 싶겠죠. 근데 미국이 계속 부추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미국의 대리전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 의지를 보인다. 이런 기사가 지금 실린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힘이 빠져나갔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제목을 누가 뽑았더라고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통점은 뭐냐? 제가 봐서는 우크라이나전 해법도 상당히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해리스가 만약 대통령이 해리스 또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들어오더라도 나서더라도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미국이 더 개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용병 수준에서 가 있지만 미국도 유럽의 각국들도 군사력으로 파병을 해서 러시아를 지금 단기간 내에 무찌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바이든이 무리수를 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핵전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을 첫 번째 아웃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오바마의 생각도 같아요. 펠로시의 생각도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끝내야 돼요. 거기는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한 구름이에요. 왜? 바이든도 여러 해 계속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화해를 한다는 부분은 자, 이게 그냥 해리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민주당 후보 누구나 나오든지 간에 해리스와 트럼프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끝냄으로 인해서 미국이 체면을 챙기면서도 미국의 주적인 중국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통점은 중국에 집중해야 된다. 중국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오바마와 펠로시가 트럼프를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 내외에 있는 기득권들을 제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아니다. 고정도선에 근데 그들한테는 자기들의 목숨줄이 걸린 거니까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검찰들을 뿌리로 뽑아버리겠다. 지금 이제 검찰들이 대충 검찰 내부에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지난 몇 년간 지켜봤더니 정치 검찰화된 아이들, 국민을 멍멍이나 꿀꿀이로 보는 검찰들, 쫙 구분되고 제대로 된 검찰들, 이제 뭐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친일파의 잔재들 남아있는 것들도 쫙 기름으로 떴죠. 그리고 우리 기업 쪽에 남아있는, 왜? 우리 기업들이 초창기에 성장할 때 많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본이 허겁지겁 한국에서 하던 기업체를 버리고 일본인들이 원폭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급하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본인들의 재산 축적에 기반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즉 우리 총독부를 우리 정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뿌리 내렸던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노화됐죠. 그때 자손들은 그걸 그대로 자기 부모, 할아버지 세대만큼 강하게 떠받치지 못하고 희석되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이제 문화 속으로 우리도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조해진 그들 그룹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힘을 행사하던, 바깥에 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햇빛이 쬐든 아무 상관없이 일제시대 이후로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해왔던 검찰들도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검찰이 대통령의 힘으로 5년짜리 대통령의 힘으로 캐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 느끼시죠, 여러분? 이런 그들의 뿌리를 가진 윤석열이라는, 그리고 국정농단이 10중 8구일 김건희라는 이런 오묘한 조합이 탄생해야지만 검찰들이 밖으로 빨려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250년 동안 굳은 그 세력이에요. 그들이 위기에 지금 느끼는 거예요. 러시아랑 화해까지는 같아요. 그것조차도 바이든이 노만길을 부렸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1차적으로 잘린 거고요. 까지는 같아요. 중국한테까지 간다는 것도 같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기사를 잘 뽑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방권에도 친중적인 그런 입장에서 제3세계권을 대변하면서 패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윤석열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미국이 힘들어지네? 그럼 중국이지. 그런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이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끝나면. 자, 그 다음 네타냐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제가 어제 이야기에서 네타냐후의 미팅을 거절할 가능성이 1%라도 더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표심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만난다 해가지고
제 1% 예측은 좀 틀렸지만 내용상으로는 같다라고 봅니다. 네타냐후를 골탕을 먹였어요.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전 세계에. 볼까요? 자, The Times of Israel이라는 이스라엘 신문인데 여기서 미팅이 성사된 과정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타냐후가 형식적으로 바이든과 해리스를 만나는 것이고 지금 오바마와 펠로시의 입장을 보면은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못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자기의 목숨과 이스라엘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예? 만나야 되니까 대충 만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둘 다 만나잖아요. 그 다음 트럼프와 금요일 날 만난다 기로 했다. 여기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냥 이 제목만 보면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네타냐후가 간청을 했다. 제발 만나게 해달라. 자, 이게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미 트럼프는 이 미팅은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비공개로 할 거라고 그래요. 뭐 한두 시간도 안 만나겠죠. 예. 이미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절한 것보다 훨씬 더 네타냐후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네타냐후 개인한테. 이 이스라엘 보도만 보더라도. 자, 당연히 네타냐후가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핑계를 대는 게 바이든이 코로나를 걸려서 원래 했던 것보다도 밀렸다. 예, 그래서 또 해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1번이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다가 마라라고 플로리다에 있죠. 예, 트럼프의 휴양지. 그리고 찾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미팅에 대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나 이런 걸 계속 올렸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몇 분 있다가 그것도 목요일이 됐나 보다. 예, 목요일에 만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제일 끝에는 저기 네타냐후 측의 요청에 의해서 금요일날 만나기로 결국은 그렇게 됐다. 자, 이 내용을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금요일이다라고. 그렇게 사실대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장난친 거예요. 이날 할래, 저날 할래. 아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만나자. 어느 날짜나 만나자고 했어도 만났을 거예요. 네타냐후는. 제가 봐서는. 예, 지금 그의 목숨과 이스라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잖아요. 왜? 트럼프가 지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날 할래 괜찮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이날이 좋은데 또 괜찮습니다. 이랬다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같은 기사 내용에 회동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고 금요일 날 이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자 바이든하고 해리스도 같은 날 만나요. 몇 시간 간격으로.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한두 시간이면 갈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1시간이면 될 겁니다. 1시간이나 2시간. 그죠? 한 날에 다 만날 수도 있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금요일로 된 거예요. 금요일로 되면 뭐가 안 좋으냐. 여기 나와 있죠. 유태인들의 사바트에 걸린다. 사밧은 우리말로 우리 한국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우리 일요일 날 쉬지만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 때는 여행도 안 하고 아무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저때 금요일 날 트럼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바트를 지키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집에 와 있어야 되는데. 예. 자, 이거는 트럼프 골탕을 먹였다는 이야기. 자,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트럼프가 안 만나줄까봐 네타냐후가 노심초사했고 그 마음을 잘 아는 트럼프가 미팅을 거부한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 그리고 개인적인 압박을 줬다 네타냐후한테 약간의 굴욕감도 섞어서 그래서 실제 만나서는 별 중요한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좋은 이야기 웃으면서 껴안고 악수하고 사진 찍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여태까지 트럼프가 보여왔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네타냐후는 기가 눌려 있고 진이 빠진 상태로 갈 것이다. 자, 아까 자당의 출신인 하원 의장도 민주당과 좀 손을 잡는 형국이거든요. 트럼프는 강한 마음을 먹었다. 이런 걸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